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자꾸자꾸 들을수록 한국사와 사랑에 빠지는 에듀 사심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조금씩 사랑에 빠지셨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대 국가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 부분이 삼국 부분은 어느 누구나 다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멘붕을 겪는데요. 아무래도 고구려 백제 신라 왕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고구려끼리 백제끼리, 신라끼리 따로따로 왕을 완벽히 좀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해주셔야 나중에 서로 나제동맹 맺고 서로 어떤 식의 관계를 맺는지 완벽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먼저 고구려인데요. 고구려는 왕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에 연맹왕국 때부터 고구려는 1세기부터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앞부분에 정리해야 될 왕이 제일 많고 좀 제일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앞글자를 따서 반드시 순서로 좀 외워주셔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앞뒤 순서, 뭐 이렇게 이 왕과 이 왕 사이에 낀 왕,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왕을 완벽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먼저 고구려 왕들만 일단 쫙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왕이니까 태조왕이겠죠. 태조왕. 자, 그 다음에 고국천왕. 고국천천 두 번 썼어. 고국천왕. 자, 고국천왕 다음에는 천천천이 계속 나오거든요. 동천왕. 주로 왕들은 하늘에서 왔다, 천손사상 이래가지고 천자를 많이 넣는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천왕 다음에 미천왕, 그 다음에는 다소 원통한 왕 고국원왕,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수림왕, 그 다음에는 이제 쭉쭉 일렬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역시 너무 유명한 전성기를 이어는 광개토 대왕, 대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장소왕, 거기다가 문자왕까지 싹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뒤에 왕은 언제 하느냐? 이 뒤에 왕은 나중에 우리가 사일수대첩 안시성 싸움 하면서 그때부터 영양왕, 뭐 영계소문 정변 이런 식으로 뒤에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할 거니까 앞부분에 우리가 문자왕까지만 완벽히 정리하시면 돼요. 앞글자 따서 외워줍니다. 태고동미 고소광장문 이런 식으로 태고동미 앞글자 태고동미 약간 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태고동미가 고소해. 그리고 광장문, 아무 의미 없지만 태고동미 고소 광장문으로 앞글자 쫙 따서 순서 꼭 외워주셔야 돼요. 헷갈리지 않게. 자, 그러면 이제 왕의 업적으로 가기 전에 시기를 한번 잡고 갈게요. 태조왕은 1세기, 고국천왕 2세기, 동천왕, 미천왕 이제 보면은 동천왕까지 3세기고요.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림왕 이 시기가 전반적으로 4세기인데요. 광개토대왕은 4세기 후반부터 5세기로 딱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왜냐면 광개토대왕이 내물왕을 도와줬던 그 연도가 딱 400년도거든요. 그래서 4세기 후반부터 이제 5세기로 넘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문자왕까지 5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기는 간단하게 잡고 가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업적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태조왕 때부터는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오보죠. 계루부, 손오부, 전로부 뭐 많았잖아요. 그 중에서 계루부 고씨가 왕위를 세습하게 됩니다. 고주몽이. 그래서 계루부의 고씨가 왕위를 세습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는 처음에는 형제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형제 상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태조왕 때 꼭 기억해줘야 될 게 옥절을 이제는 아예 복속해버려요. 그 전부터 괴롭혔던 옥절을 복속을 한다. 그리고 나서 고국 천왕이 되면은요, 이 형제 상속을 부자 상속으로 바꾸는 부분. 자,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아니 형제 상속과 부자 상속이 뭔 차이냐? 형제 상속은 형제가 5명이면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짧게 재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막 5년, 길어봤자 7년. 형 이제 다음에 내가 할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왕위를 오래 유지를 못하니까 왕권 강화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부자 상속은 아버지가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자식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식들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애가 이어받게
낳게 되는 거죠. 주로 첫째나 아니면은 좀 우수한 그 아들이. 그러다 보니까 길게 하면은 막 50년도 재위를 해요. 장수왕은 더 길게 했거든요. 그래서 장수왕은 말 그대로 정말 왕위를 오래 장수했기 때문에 장수왕이거든요. 그 길게 하다 보니까 왕권 강화가 된다. 그래서 부자상속이라는 건 왕권 강화 의미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고국 천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지만 부족적인 오보를 행정적인 오보로 바꾸게 됩니다. 행정적 오보. 행정적 오보로 개편한다는 소리는 무엇이냐? 그전에는 오보조 연맹체로 그냥 원래 부족들이 산 거예요. 그럼 지네 부족끼리 막 뭉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싹 다 없애버리고 내가 행정적으로 다시 오보를 개편한다. 이것도 역시 왕권 강화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앉는다면 엄청나게 떠들겠죠. 지네끼리 막 쪽지 주고받고. 그러니까 1분단부터 5분단까지 선생님이 안 친한 애들끼리 섞여가지고 앉게 하는 거예요. 서먹해. 떠들지 않아. 이런 식으로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됐다. 선생님의 권위 강화에 도움이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분단 정리를 해버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고국천왕에서 또 꼭 알아줘야 되는 인물, 을파소가 건의를 하죠. 진대법을 만들라고. 자, 진대법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춘대춘합, 봄에 대출하고 가을에 납부합니다. 아무래도 봄에는 먹을 게 없어요. 씨를 막 뿌렸기 때문에. 가을에 어느 정도 수확을 해야지 이제 먹을 게 많잖아요. 가을에 갚는다. 춘대춘합의 진대법. 이러한 진대법은 나중에 고려가 되면 흑창이 되는 거고 의창이 되는 거고 황곡제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뭐 진대법 계승 계속 뒤에 나와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고국천화, 부자상속, 행정적 오보, 진대법. 요 3개의 키워드 기억해 주셔야겠죠. 동천왕은 다소 심플합니다. 위가 쳐들어왔어요. 위초고의 그 위예요. 여러분 삼국지 좋아하시죠? 삼국지 위초고의 위기 때문에 이 사람이 관우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확실히 이제 팩트로 딱 증명은 안 됐지만 위에 광구검이 침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위 광구검, 관우의 관자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우가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어쨌든 위에 광구검의 침입이 있었다. 그래서 동천왕이 이 위랑 이렇게 싸운다는 건 위진남북주의 위초고랑도 좀 이렇게 부딪힐 정도로 고구려가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미천왕은요, 영토 확장에 미쳤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미천왕, 죄송합니다. 미천왕. 자, 미천왕 같은 경우에는 서안평을 점령했어요. 영토를 이제 본격적으로 고구려가 영토를 넓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서안평을 점령을 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낭랑, 한사군이었던 낭랑과 대방을 축출한다는 거, 쫓아낸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한나라의 그런 한사군을 완벽히 축출함으로써 영토를 완전히 넓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국 원왕을 기억하시면 고국 원왕은 아주 원통한 일이 계속 나옵니다. 원통에. 왜 그러냐면 이때 전현이 침입을 해오는데요. 이제 남북조 시대가 되는 거죠. 이제 전현이 이제 모용왕이라는 인물이 전현의 침입을 받아요. 이때 그래가지고 이제 환도산성이 막 쑥대밭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현의 침입으로 이때 환도산성이 있을 수가 없어서 그 국내성에서 있을 수 없어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게 바로 평양성이죠. 그래서 고국원의 평양성에 내려왔더니 아우 쳐들어오기 편하네, 밑으로 내려와서 고마워 땡큐 하면서 근초광에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또 근초광의 침입을 받습니다. 백제 근초광의 침입을 받아서 평양성에서 이것으로 전사해요. 죽는다는 소리예요. 고국 원은 완전 원통하지. 2번의 침입이 있었다. 전현의 모용왕의 침입, 백제의 침입, 근초광의 침입으로 전사했다. 원통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평양성에서 전사합니다. 자, 그리고 와서 소수리망 때는 다시 이제 뭔가 중흥을 하는데, 소수리망 하면 무조건 띡 누르면 3개가 뚜루룩 튀어나와야 돼요. 율령방법, 태학설립, 불교수용 이렇게. 너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먼저 불교수용. 자, 불교 수용은 이때 전진의 이 남북조 시대 이 전진의 순도로부터
불교, 순도라는 인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요. 자, 여기서 불교가 왜 중요하느냐? 그전에는 막 부족적인 막 샤머니즘적인 막 부족적인 그런 특성의 토착 종교를 믿다 보니까 이종교 분열이 심하죠. 자, 불교로 대동단결. 대동단결, 그 뭐랄까 그 사상을 통일하는 고등 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사람들이 모두 불교를 믿으면서 국가에서 불교 행사 막 추진하고 뭔가 좀 왕권 강화에 도움도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불교라는 하나의 종교로 뭉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삼국시대의 불교는 좀 호국불교적인 성격이 나타나면서 왕권 강화에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서 또한 태학 설립. 인재를 양성하는 거죠. 고구려에는 태학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율령반포예요. 이 율령이라는 건 왕의 명령이기도 할 수 있는데 율은 형벌이고 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에요. 이런 식의 관직을 만들겠다. 이런 식의 법칙을 만들겠다. 뭐 신라 같은 경우는 골품제를 정비하겠다. 이런 거 모두 율령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전사를 밑으로 쓰자. 근초강 침입으로 전사. 자, 이렇게 해서 세 개 싹 묶어주시면 돼요. 율령반포. 모양이 안 좋으니까 좀 더 앞글자로 율령반포. 자, 세 개 무조건 외워줍니다. 소수리만 하면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반포. 세 개 무조건. 이거는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대표적인 선지로도 계속 나오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출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고구려 하면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소수리망, 광개토대왕, 장수왕입니다. 트로이카 3인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반포. 자, 이제 광개토대왕이 되었어요. 광개토대왕은 어딜 달립니까?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만주 지역을 차지하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말로 하면 북진 정책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키워드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사료에 후연, 숙신, 그리고 거란까지 쳤다. 그러니까 북방민족들을 칩니다. 후연, 북조 쪽, 숙신, 거란 이런 식으로 쳤다라는 게 광개토 대왕릉비에 다 쓰여져 있고요. 만주 지역 다 차지했으니까 좀 밑으로 내려가 볼까? 그래서 한강 이부까지 차지해요. 그러니까 한강을 전체를 차지하지 못하지만 한강 위쪽까지 다 차지해. 그러니까 장수왕을 조금만 내려오면 됐었던 거야. 북진 정책부터 한강 이북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강 이북에 이때 그 백제의 아신왕을 공격해가지고 한강 이북까지 차지했다라는 거. 쭉쭉 내려왔다라는 거. 이때부터 전성기 연 거죠. 그리고 광개토 대왕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 400년에 신라 내무왕을 도와줬다. 내무왕을 도와서 뭐 왜를 격퇴해줬다. 왜군을 격퇴해줬다라는 거 나와 있죠. 요거 무슨 그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호명 그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신라에 호우총이라는 그 무덤이 있어요. 그 호우총에서 나온 게 호우명 그릇인데 그 호우명 그릇 여러분 교재에 사진 있을 겁니다. 국강상 광개토대왕 이런 식으로 광개토대왕의 직인이 찍혀 있는 청동 그릇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이거는 광개토대왕이 신라한테 하사한 것으로 그런 서로의 관계를 알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러한 모든 내용이 다 어디에 쓰여져 있느냐? 광개토 대왕릉비에 쓰여 있습니다. 물론 광개토 대왕이 만든 건 아니죠. 장수왕이 세운 것이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 릉비에 이런 모든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서 한 개 더 이 광개토 대왕 릉비에 보면은 우리의 최초의 연호라고 할 수 있는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뭔가 이제 고구려는 독자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린 중국의 버금가는 아주 강한 강대국이다. 그러면서 이때 사실 광개토 대왕이 신라 내무랑 도와주고 나서는 신라를 속국으로 삼아요. 백제도 속국으로 삼고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라를 좀 낮게 불러요. 동이라고 부른다든지 백제는 백잔이라고 부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광개토 대왕부터는 이제 뭐 천하적인 그런 세계관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 장수왕은 이제 위에 다 차지해서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어. 더 올라가면 북국이에요. 그럼 밑으로 내려와야겠죠. 그래서 남진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진 정책을 해서 어디로 수도를 옮기냐? 평양 천도를 하는 거죠. 자, 그 전에 수도가 어디였어요? 국내성. 국내성에서 이제 평양성으로 옮기면서 밑으로 쭉쭉 내려온 결과 한강을 드디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을 차지할 때 이번에 누구를 공격해요? 계로왕을 공격해요. 계로왕이 계로왕 이러면서 죽어요. 계로왕 전사.
그래서 계로왕이 죽고 한강을 차지한 부분. 그래서 이제 이 한강을 차지할 때 이때 장수왕에 대응해서 이제 동맹을 맺게 되죠. 이 남진정책의 평양천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이런 식으로 하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낮의 동맹이라고 써줍니다. 이제 장수왕이 밑으로 쭉쭉 내려오니까 백제랑 신라가 사이가 안 좋지만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발판이 좀 없어서. 자, 그래서 낮의 동맹 2개, 비유왕과 놀지왕이 결국 낮의 동맹을 맺게 된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장수왕이 한강 차지하고 한강까지 차지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비석, 바로 충주 고구려비. 아, 고구려가 왕이 너무 많아. 그래서 충주 지역에 한강까지, 한강 하류까지 차지했다라는 거, 충주 고구려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 자, 마지막 문자왕까지, 그래도 우리 교재에 나오는 문자왕까지 정리해 볼게요. 자, 문자왕 같은 경우에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문자왕은 부여를 병합을 합니다. 부여를 완벽하게, 사실 구체적으로 동부여인데요. 부여를 완벽하게 병합함으로써 최대 영토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최고 전성기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최대 영토가 가장 넓을 때는 문자왕이었다. 최고 전성기는 장수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강을 다 차지했으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는 센터, 한강을 차지했다는 게 제일 대표적인 전성기 의미죠. 그래서 장수왕 때 최고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고구려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 키워드만 정리한 거니까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태조왕은 고씨 왕위 상습, 형제 상속, 옥저 복속 요거 2개 키워드 알아두시고요. 고국 천왕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 오부와 진대법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동천왕은 위에 광구검을 발표해 주시고요. 요즘은 이런 식의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게 사료에 많이 나옵니다. 광구검 나오면 무조건 동천왕. 미천왕 같은 경우에는 서안평을 점령하고 낭랑 대방 축출 요거 줄쳐 주시고요. 고고 원왕은 좀 별표를 할게요. 좀 원통한 약간 고구려의 위기다. 그래서 전현의 모용왕의 침입 동그라미, 그리고 근초고왕 때문에 전사한 거 요거 중요해요. 백제와 이런 관계가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소수림왕은 무조건 3가지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불교수용, 태학설립, 율령반포 요 3개 키워드가 따다닥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은 만주 지역을 차지해서 한강 이북까지 차지했다. 신라 내무랑을 도와줬다라는 부분 기억할게요. 왜군을 격퇴했다. 자, 그래서 호우면 그릇을 통해 할 수 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 능비에 영락이란 연호 사용했다. 우리나라에서 연호 사용한 거로는 최초예요. 그래서 중요하죠. 영락이란 연호. 영락을 누려라. 긴 즐거움. 자, 그 다음에 장수왕은 남진정책해서 평양천도에서 낮의 동맹을 맺게 됐다는 거 중요하고요. 한강을 드디어 차지하죠. 자, 충주 고구려비를 통해 할 수 있다. 마지막 문자왕은 부여 병합으로 최대 영토를 차지했다. 그렇게 해서 태고동미고소 광장문, 태고동미고소 광장문 꼭 기억해 주세요. 태고동미고소 광장문 아시겠죠? 반드시 암기, 순서 너무 왕이 많으니까 앞글자 따서 태, 고, 동, 미, 고소하다. 광장문에서 판다. 그 쌀은 광장문에서 팔아요. 태고동미 고소 광장문.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연결해서 본인의 스타일대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싹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부분은 웬만하면 필기하셔서 암기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고구려의 성장 앞부분부터 쫙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성장. 자, 고구려는 아시겠지만 고주몽이 어디서 나라를 세웠다?
졸본에다가 나라를 세웠다. 졸본성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졸본이라는 그냥 좁은 지역에 이제 나라를 만들게 되죠. 자, 고주몽이 졸본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국내성으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리왕 때 천도를 했고요. 자, 태조왕부터 우리가 좀 암기를 해주시는데 태조왕은 옥저를 복속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고국 천왕 때는 2세기 고국 천왕 때는 을파소의 건의로 진대법 실시했던 거 꼭 기억해야겠죠. 그리고 뭐 행정적 오부, 부자상소 이런 거 있었고요. 미천왕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영토를 넓혔다. 서안평을 점령했다. 낙랑대방을 축출했다. 요거 2개. 고국 원왕은 원통하다. 왜 원통하냐? 모용왕의 침입도 받았고 그리고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평양성에서 전사했어요. 평양성에서 전사. 그렇기 때문에 원통하다. 고국 원. 그래서 고국 천왕과 원왕을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순서는 천원이고 그리고 원통하다. 고국 원왕은 원통한 일을 당했다. 자, 소수리망부터 별표 중요하죠. 여러분 교재 보시면서 줄 치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수리망은 3가지. 불교수용, 태학설립, 율령반포. 불교수용, 태학설립, 율령반포. 불태율 꼭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구려의 전성기, 최전성기를 여는 광개토대왕 장수왕입니다. 자,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에는 백제 아신왕을 공격을 해서 어딜 차지했어요? 한강 이북까지 차지했어요. 그리고 만주 지역을 모두 차지했죠. 자, 신라 내몰왕의 요청으로 내몰왕이 노객은 막 이러면서 막 도와달라고 SOS 치죠. 그래서 군대를 파견해 줬어요. 그래서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격퇴해 줍니다. 딱 400년도예요. 자, 신라에 대한 영향력 이때부터는 약간 신라가 조공을 바치게 되고요. 고구려가 약간 간섭이 신라에 관한 간섭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거의 뭐 속국이 된 거죠. 자, 독자적 연호 영락 사용했다. 광개토대왕 영락. 광개토대왕릉비에 아들 장수왕이 이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건립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비석 중에 가장 크죠. 자, 장수왕으로 넘어갈게요. 자, 장수왕 같은 경우에는 평양천도를 합니다. 남진 정책으로 평양천도. 그래서 나제동맹을 맺게 된다. 나제동맹은 비유와 눌지, 비유왕과 눌지, 백제 비유왕, 신라 눌지왕. 자, 그 다음에 백제가 이제 한성에 함락됐잖아요. 계로왕 억울하고서 계로왕이 슬프게 죽고 그리고 한강유역을 드디어 차지했다. 최고 전성기를 열었다. 충주 고구려비.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고구려비죠. 그쵸? 충주 고구려비. 뭐 예전에는 중원 고구려비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자왕 같은 경우에는 부여를 복속하고 최대 영토를 차지했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꼭 그 왕의 순서를 완벽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제가 좀 다시 스피드하게 쫙 봤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왕 순서만 다시 외워봅시다. 여러분들 태고, 동미, 고소, 광장문. 태고, 동미, 고소, 광장문.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막 기틀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동천왕, 미천왕부터는 조금 영토를 넓히기 시작합니다. 동천왕은 위에 광국원 침입, 미천왕 때 서안평 점령, 낙랑대방 축출. 그리고 나서 고국 원왕 때 약간 좀 위기를 맞이하죠. 고국원왕 원통에 막 이런 모용왕의 침입도 받고 근초왕의 침입도 받고 전사했어. 그러다가 소수리망 때 어때요? 태학설립, 율령반포, 불교수용 이러면서 약간 이제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완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수리망 다음에 뭐예요? 광장문, 광개토대왕, 장수왕, 문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위에를 다 차지해요. 북진정책. 그래서 만주를 모두 차지하고 한강 이북까지 차지한다. 이 백제 아신왕을 공격해서. 그리고 신라에 쳐들어온 왜군을 격퇴해준다. 400년도에. 그것을 보고 뭐 알 수 있는 글은 호우명 그릇이 있었다. 광개토대왕 능비에 모두 쓰여져 있다. 영락이란 연어 사용했다. 광개토대왕. 장수왕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려오자. 남진정책. 수도 어디로 옮겨요? 평양천도 한다라는 거. 그리고 평양천도 하고 나서 이제는 평양천도 하니까 어떻게 나제동맹 맺어야죠. 백제 비유왕, 신라 눌지왕 둘이 나제동맹 맺고 결국 쭉쭉 내려와서 한강유역 차지하잖아요. 누가 죽어요? 백제. 계로왕. 그래서 계로왕이 전사하고 그리고 한강유역 완전히 차지하고 나서 충주 고구려비 세웠다. 마지막 문자왕은 부여를 복속하고 최대 영토. 요렇게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 왕과 업적이 다소 헷갈릴 수 있어요.
한 번 공부하고 두 번 공부하고 세 번 공부하면 이 고구려의 왕들이 친숙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여러분들 눈에 바른다는 느낌으로 반복 학습하셔야 돼요. 자,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가나다라 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 3점짜리 문제였거든요. 한번 어려운 문제 도전해 보자고요. 답사 계획서 고구려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환도산성이 나오고 국내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회분 오호묘, 광개토 대학 능비, 그리고 장군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환도산성이 뭔지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국내성은 평지에 있는 산성이고요. 국내성 북쪽에 산 쪽에다 쌓은 게 환도산성이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고구 원왕 때 모용왕의 침입으로 환도산성이 다 무너졌었거든요. 그래서 국내성도 많이 이제 다 무너져서 그래서 평양성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환도산성은 국내성 바로 위쪽으로 실제로 산성, 산지에 있습니다. 고구려는 어떤 민족이에요? 활을 쏘는 주몽의 민족이죠. 활을 쏘려면 활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쐈을 때 화살비가 내리면서 극강의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산성을 쌓고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는 항상 성곽 싸움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환도산성이 여기 있고 국내성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광개토 대학릉비 여기에 있고 뭐 장군총이 나오는데 이건 사실 우리가 문화파트 때 공부할 내용이지만 장군총은 참고로 돌무지 무덤이에요. 돌을 무지무지 많이 쌓아놨다. 돌무지 무덤. 그래서 약간 계단식 돌무지 무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가에 보시면 광구검이 이끄는 군대의 공격을 받았다. 보시면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게 바로 맞아요. 광구검이 쳐들어온 거, 모용왕이 쳐들어온 거 모두 맞습니다. 광구검이던 모용왕이던 모두 환도산성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때 생각을 해보세요. 국내성이 여기 있죠.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어디서 와요? 중국은 아래서 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오죠. 그래서 중국의 모용왕이던 광구검이던 중국은 무조건 북에서 온다. 그래서 이때 허물어진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도산성을 몰라가지고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예요. 1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가 첫 번째 도읍은 어디예요? 국내성 아니고 졸본이죠. 그리고 이제 국내성으로 옮긴 건 유리왕 때 옮겼다고 그랬죠. 졸본에서 주몽이 세우게 되잖아요. 첫 번째 도읍은 졸본. 자, 그 다음에 다에 보면은 오회분 오호묘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를 처음 듣더라도 여기에 매직권이 새겨진 지석과 석수가 나오는데요. 이 매직권은 좀 다소 어려운 지엽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무령왕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무령왕릉은요. 도교적인 성격으로 매직권은 내가 이 무덤을 만드는데 땅의 지신에게 이 지역을 샀다. 그럼 땅의 신한테 이 지역을 샀다는 그런 부분이 약간 도교적인 성격이에요. 도교라는 거는 산수, 약간 산과 지형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산세를 중요시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샀다라는 매직권이 있고 거기에 이제 지석과 석수 그리고 지석에 이게 무령왕의 릉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지석도 있고요. 귀엽게 생긴 석수도 있어요. 약간 돼지같이 생긴 꼬리도 있고 막 응꼬도 이렇게 모양이 있는 아무튼 석수가 있습니다. 이거 무령왕릉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라에 보면 라는 지금 광개토 대학릉비예요. 대가야를 정복하고 순수한을 세운 것이다. 대가야는 어디에 있겠어요? 남부지방이죠. 이거는 구체적으로 진흥왕 때 만든 창녕비입니다. 우리가 사실 진흥왕까지 다 배우고 나면 쉬운 부분인데요. 이제 대가야를 정복하고 순수라는 건 순수 돌아본다. 손수 돌아본다 이런 식으로 왕이 돌아다니는 걸 순수한다는 거예요. 거기로 왕이 지나간 다음에 그래서 진흥왕 순수비라고 합니다. 진흥왕이 지나가면서 세운 비석이다. 창녕비고요. 돌무지 덧널 무덤 아니라 그냥 돌무지 무덤이에요. 돌무지 덧널은 신라에만 나옵니다. 돌무지 덧널이라는 건 우리가 문화사 할 때 배우겠지만 나무로 덧널로 이렇게 곽을 짠 다음에 그 다음에 돌을 쌓고 마지막에 봉토로 이만큼 쌓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천마총, 호우총, 도굴이 좀 안 됐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신라에 만들어지는 무덤,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 틀렸고 그래서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환도산성이라는 부분이 낯설기 때문에 충분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던 문제였다. 자, 그래서 3점짜리 문제까지 쫙 풀어봤고요. 여러분 고구려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왕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고구려 왕 완벽히 안 외워놓으면 백제 때 또 헷갈려요. 그래서 태고미
태고동미 고소광장문, 태고동미 고소광장문 이렇게 해서 꼭 자꾸 왕 순서 외우시고 그 왕의 키워드 적어도 2개씩 완벽하게 파악해 주시고 소수리망, 광개토대왕, 장수왕은 좀 자세히 암기해 주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고구려 끝냈으니까 다음 시간에 백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